2015년 8월 23일 자정이 지날 무렵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보세요? 주방장에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연기가 지금 계속 올라오거든요. 화재가 시작된 곳은 아파트 1층의 안방. 한밤중 발생한 커다란 불기둥은 삽시간에 방 하나를 그대로 집어삼켰습니다. 유독 가스가 가득 차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안방에서 잠든 모습의 53살 박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불은 가재도구와 안방을 태우고 17분 만에 진화됐지만 그날 집안에 혼자 있던 박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8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매연에 의한 질식사.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홀로 남은 아내는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CPR을 하고 있을 때 부인 되시는 분이 왔습니다. 막 남편을 부르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흥분하시고. 49살 늦은 나이에 결혼해 누구보다 다정한 결혼 생활을 즐기던 부부에게 3년 만에 벌어진 믿기 힘든 불행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불은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바람막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을 붙인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인근 주민들은 화재가 끔찍한 범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박 씨가 담뱃불을 끄지 않고 잠이 든 적이 있어 사람들은 그런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다가 막 불연기가 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래가 나왔어. 담배를 전에 피우다가 안 끄고 손가락에 낀 상태로 주무시다가 전에도 침대에 불이 붙을 뻔했다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담배꽁초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 누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거실과 2개의 방 가운데 박 씨가 잠을 자던 안방만 화재 피해를 당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타살 가능성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 그것은 바로 숨진 박 씨 앞으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사망 보험금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보험 14개가 들어있었어요. 14개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수령이 5억 3천만 원. 그 당시에는 아내로 돼 있어요. 보험금을 노린 아내의 범행이 아닌지 의심한 경찰. 하지만 보험 설계사였던 아내는 보험계약 건수를 올리기 위한 보험업계 관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든 고액의 사망보험금만으로 아내를 의심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아내는 화재 발생 2시간 전 지인과 약속이 있어 집을 나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8월 23일 아내는 오후 6시 19분에 귀가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밖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남편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다시 아파트 CCTV에 남편이 모습을 드러낸 시간은 저녁 9시 19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잠든 것을 확인한 뒤 10시 54분경 지인의 가게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자정이 넘도록 지인의 가게를 벗어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내의 확실한 알리바이. 남편 주변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아내 또한 사고 당시 외출을 해 화재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방화용 의자를 찾기 위해 아파트 주변 모든 CCTV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결정적 단서를 발견한 경찰. 그것은 사고 현장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던 아파트 주변 방범용 CCTV였습니다. 방범용 CCTV 상에서 이제 방화가 난 그 호실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뭔가 숨어서 도망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이동하는 게 포착이 돼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기 10분여 전 뭔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형체가 CCTV에 찍혔습니다. 몸을 숨기고 황급히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가는 한 남성.
방화용 의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CCTV를 피해 뒷문으로 나간 남성은 그대로 담벼락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도주로를 따라 CCTV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마지막 지점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콜택시를 호출한 뒤 타고 사라진 남성. 통신수사를 통해 전화번호에 대한 명의자를 확인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드디어 잡힌 방화용의자는 51살 최모 씨. 숨길 수 없는 증거 때문이었을까? 최 씨는 경찰의 예상을 깨고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도대체 숨진 박 씨와 어떤 악연이었길래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범인은 피해자를 혼내줄 생각이었을 뿐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내역부터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범행 당일 수십 차례 연락을 받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화 속 인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숨진 박 씨의 아내 53살 한모 씨였습니다. 불을 찔러 사람을 살해한 범인과 숨진 피해자의 아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내 한 씨는 범인 최 씨와 이종사촌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거짓임이 들통났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본 결과 두 사람은 핏줄로 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앞에서 서슴없이 거짓 진술까지 한 두 사람. 알고 보니 남편 몰래 은밀하게 만나던 내연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건이 발생하기 13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박 씨와 결혼하기 전 광주에 살았던 아내 한 씨는 우연히 택시에 탔다가 택시기사였던 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결국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직장 문제로 아내 한 씨가 울산으로 오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별했고, 한 씨는 남편 박 씨를 만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초혼, 아내는 재혼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2012년 9월은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피로연 자리에서도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할 만큼 부러움을 사던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행복하기만 할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 하지만 부부의 바람과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술을 좋아한 남편의 외출이 잦아질수록 불안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아내 한 씨와 내연남 최 씨는 SNS를 통해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던 아내에게 다시 걸려온 내연남의 연락은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의 이유였던 가정폭력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내의 어머니는 사위가 술만 먹으면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은 물론 방문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도 이 부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폭행 같은 것도 경미하고 또 폭언 같은 걸로 보니까 9월달 같은 게 폭언을 했다고 해서 또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분이 어떤 자동차 구입권 때문에 말싸움하다가 남편이 이렇게 차가 조화가 이렇게 얼굴에 던졌던 거.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아내.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내연남과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나타나 며느리가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내연남이자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촌동생이라 속이며 시댁에 인사를 시킨 며느리. 그리고 두 사람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부의금부터 챙겼다며 악몽 같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장례도 다 안 치렀는데 서류 준비해가지고 중공업에다가 위로금 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부인이라는 사람이 돈 달라고 장례도 끝나고. 수사를 거듭할수록 사건은 단순 발화가 아닌 부인과 내연남의 계획 범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아내 한 씨는 아파트 CCTV의 사각지대부터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일일이 사각지대를 찍어 내연남 최 씨와 공유했습니다. 3,500만 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남편은 도난 위험 때문에 오토바이에 CCTV를 달아놓았지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내는 오토바이 CCTV를 가리기 위해 일부러 1층 현관문에 자신의 차를 세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내연남이 CCTV를 피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가 차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내연남은 이미 차 뒷좌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리 완해둔 CCTV 사각지대에 주차했고 내연남은 차 트렁크로 빠져나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완벽했어. 완벽한 범죄를 했는 거예요. 이 여자 차량에 뒤에서 남자가 타고 여자가 뒤 트렁크로 빠져나갔어. 여자가 들어왔어. 들어올 때는 CCTV에 안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 혼자 들어오는 것처럼 했지. 경찰은 이들의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고 범행 하루 전날에도 트렁크가 지키지 않도록 모의주행을 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습까지 하며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두 사람은 만취한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계획대로 아내 한 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지인의 가게 개업식에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이때 내연남 최 씨는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몰래 아파트를 빠져나간 뒤 옷을 갈아입고 택시와 버스 등을 여러 차례 갈아타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한 씨는 내연남 최 씨에게 콜택시 번호를 알려주는 등 도주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두 사람이 꿈꾸던 완전 범죄는 실패했고 두 사람은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 몇 대 때리자고 공모한 사실은 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방화 역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내연남 최 씨.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내보다 2살 어린 내연남 최 씨. 최 씨의 어머니는 아들은 나쁜 짓을 하라고 시켜도 안 할 사람이라며 어쩌다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로 이어지게 됐는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내연남 최 씨의 범행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가족들을 사랑한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든든했던 아버지는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됐고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됐습니다. 범죄를 인정한 내연남 최 씨와는 달리 아내 한 씨는 남편이며 폭행에만 참여했다며 내연남이 불을 낸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을 끔찍하게 죽인 아내.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싫으면 그냥 이혼했으면 됐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아내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자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시인을 하시는데 여자분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하셔죠.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죠.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된 용서받지 못할 범죄. 남편을 죽인 아내 한 씨와 내연남 최 씨는 살인과 현존건 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내연 관계인 이들이 살인을 공모한 증거로 사건 한 달 전 아내 한 씨가 광주로 가서 내연남 최 씨를 만났고 한 씨가 이 자리에서 남편이 싫다며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자는 말들이 오고 갔다는 최 씨의 경찰 조사 때 진술을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흘 전 대포폰을 구한 내연남이 범행 전후 수시로 아내와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과 내연남에게 500만 원의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미뤄 아내가 살인의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편에 대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으며 보험 수령액이 5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내연 관계인 이들이 폭행만을 계획했다면 아파트 CCTV 사각지대를 피해 몸을 숨길 이유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평소처럼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끔찍하게 고통 속에 숨지게 했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에 대포폰을 준비하고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한 뒤 각자의 알리바이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인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는 내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걸림돌이었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까지 노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와 승객으로 눈이 맞은 뒤 내연관계로 발전한 남녀가 그동안 걸림돌이라고 간주했던 남편 제거를 위해 보험살인 등을 목적으로 예행연습까지 하고 결국 남편을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른 철저한 계획범죄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배우자를 욕구 충족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으로서 과연 부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되짚어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이 결혼한다며 누구보다 기뻐했던 어머니는 며느리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아들을 통한이 눈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버부터 내가 그런 적을 해갖고 산이라고. 어쨌든 그거에서는 그 죄값 치유할 거다. 늦은 결혼과 함께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믿었던 남은 여생을 뜨거운 불 속에서 마감한 남편의 안타까운 죽음. 남편의 목숨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